안녕하십니까. 스카이 피플이 제공하는 역사와 지식 터는 방송 알고나 삽시다. 10월 20일차 방송입니다. 오늘은 1962년 10월 20일 중국과 인도의 전쟁터로 여러분과 함께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중국하고 인도하고 전쟁을 했어? 잘 모릅니다. 그렇게 부각이 된 전쟁이 아니다 보니까 잘 몰라요. 그냥 영토 분쟁 정도로라도 인식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사실은 이 중국과 인도의 1962년 영토 분쟁은 단순한 영토 분쟁을 떠나서 거의 전면전 수준까지 진입을 했던 엄연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그렇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이 중국과 인도의 전쟁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62년 인도 북부, 즉 그 동북부 중국과의 그 국경선이 접해져 있던 티벳 지방, 지금은 중국 땅입니다. 티벳 지방에 아루나찰 플레데시라는 지방이 있습니다. 이 지방에 소유권을 놓고 중국과 인도가 정면 충돌을 한 그런 날입니다. 62년 10월 20일이요. 자, 그러면 이 전쟁은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발단을 한번 볼까요? 그 청나라 시절에, 중국이 청나라 시절에 영국 수상을 하던 맥마흔이라는 양반이 있는데, 이 양반이 남이 나라를 일방적으로, 당시 이제 청나라는 거의 영국한테 다 때려잡혔으니까 맥마흔 라인이라는 국경선을 자기 맘대로 휙 그려버립니다. 이 국경선에 의해서 지금의 티벳 지방이 중국 땅에서 없어져요. 인도의 영토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자, 이 과거에 만들어졌던 국경선 지도 맥마흔 라인에 의해서도 이 티벳 지방, 특히 아까 말씀드린 아루나찰 플라데시, 이런 곳이 이게 인도 땅이야. 그런데 왜 어느새 2차 대전이 끝나고 어영부영하는 사이에 중국 니들이 와서 여기를 다스려? 그리고 티벳을 강제로 점령을 해서 니네 나라에 그 포함을 시켜? 이거 우리 땅이야, 인도 땅이야 라고 하면서 인도가 먼저 중국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이 분쟁은, 인도는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맥마흔 라인에 입각해서 우리 땅이었으니까 이 땅을 되찾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립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땅을 차지한다, 땅을 되찾아온다라는 것을 떠나서 당시 아시아에서의 역학관계하고도 직결이 되는데, 인도든 중국이든 2차 대전 이후에 독립을 하고 신흥국으로 발돋움한 지는 채 10년 남짓, 뭐 요 정도 되는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인도나 중국은 일단 덩어리가 크고 인구가 많고 과거 아시아를 호령하던 맹주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나라 사이에는 흔히 얘기하는 파워 체크가 들어가는 거죠. 누가 주도권을 갖느냐, 향후 아시아의 그 어떤 리더로서 누가 주도권을 갖느냐라는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기선제압이 필요합니다. 그봐, 결국 내가 더 세지, 이런 게 필요한 거죠. 바로 이때 인도에게, 중국에게 본격적으로 시비를 걸 수 있는 찬스가 옵니다. 명분이 지어지는 거죠. 그 명분이 뭐냐? 우리가 지금도 잘 알고 있는 달라이라마, 티벳의 지도자, 정신적 지주 달라이라마가 중국이 티벳을 강제 합병을 하자 인도로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망명정부를 세워요. 우리가 중국으로 가서 상해 임시정부 세우듯이, 망명정부 만들듯이 달라이라마가 인도로 와서 망명정부를 세웁니다. 그래서 중국, 니네가 티벳을 점령한 것은 불법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인도의 그 어떤 꺼리가 생긴 겁니다. 이야기할 꺼리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맥마흔 라인이라는 거를 보면 이 티벳은 인도 땅으로 되어 있으니까 돌려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생긴 거죠. 당시 인도의 수상이던 네루가 이 달라이라마를 극진히 환영을 하면서 대접을 합니다. 국빈 대접을 하고 티벳 지방에는 병력을 증강시킵니다. 분위기를 잡아가는 거죠. 당시 인도군의 전력은 어땠느냐? 일단 네루가 국방 강화에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비록 식민지경영을 했었던 영국이지만 독립 이후에, 해방 이후에 영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면서 영국으로부터
항공모함 한 척을 받았다고 하는군요. 무상으로. 그래서 당시 인도는 일본을 제외하고는 아시아 국가 중에 항공모함을 가진 첫 번째 나라, 일본을 제외하고는 그런 나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네루는 자국의 군사력에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고 있었던 것만은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전투력을 상대적으로 좀 얕잡아 봤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사실 분위기 타고 있는 인도에 비해서는 좀 더 침착하고 냉철하게 이 문제에 접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티벳을 둘러싼 인도와의 국경 분쟁을 어느 정도 예견을 하고 철저히 대비를 하고 있었죠. 인도는 다소 감정적이었고 중국은 상당히 이성적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침내 인도군 3개 사단을 앞장 세워서 중국의 선제 공격을 가합니다. 그러면서 전쟁이 발발을 하는 거죠. 1962년에. 그게 중국 인도 전쟁입니다. 자, 중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도보다는 좀 더 이성적으로 침착하게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대응도 아주 침착하고 훌륭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병력은 당시 투입된 병력의 양이나 질로 봤을 때는 모두 인도가 우세한데 압도적으로 전쟁의 양상은 중국이 우세한 방향으로, 중국이 우위를 점하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먼저 싸대기를 치려고 덤볐던 인도가 이제 밀리는 형국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당시 중국군은 인도군에 비해서 실전 능력이 훨씬 뛰어났다. 연습이 잘 돼 있었다. 무슨 말이냐면 인도는 일단 국공내전이라는 걸 겪고 또 일본과 항일 전쟁을 하고 심지어는 우리 한국전쟁에까지 참전을 하죠. 그러니까 1930년대 이후에 쭉 전쟁을 했던 군대야. 그러니까 실전 능력이 인도에 비해서는 뛰어난 겁니다. 인도는 그냥 독립이 된 거니까 특별히 어디 가서 싸워본 적이 없어. 그냥 무기가 좀 영국한테 물려받은 무기 뭐 이런 게 좀 있고 쪽수가 좀 많아. 요것만 믿고 있었던 겁니다. 인도는. 근데 실전 능력이 뛰어난 중국에게는 안 된 거죠. 그리고 특히 중국은 이 티벳을 강제로 병점하면서 어쨌든 인도와의 문제도 야기가 될 우려가 있고 또 하나 티벳 내에서도 독립운동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를 대비해서 산악지대에 맞는 훈련을 이미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상대적 전력에는 열세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전투에서는 연전연승을 하게 되는 거죠. 싸움은 인도가 먼저 걸었지만 싸움의 양상은 인도 입장에서는 졸라 쪽팔리게 진행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개전 7일째 되는 날 오히려 중국군이 인도가 먼저 중국 영토로 당시 중국 영토로 밀고 들어왔는데 7일째가 돼서는 오히려 중국이 인도 영토로 들어가 버립니다. 아쌈 지방까지 진출을 해서 인도 본토로까지 진격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인도에서는 뜨거죠. 이거 아닌데?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쟤들 왜 이렇게 잘 싸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공 초기에 중국은 완벽하게 방어를 한 후에 멋진 카운터 펀치 하나 날려서 인도가 그로기 상태에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인도는 어마어마한 당혹감에 빠지게 되고 심지어는 인도 내부에서 이러다가 영국 식민지를 면한 지 얼마나 됐다고 우리가 중국 식민지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여론까지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당시 인도 수상 네루는 이제 큰일 난 거죠. 전쟁은 일으켰는데 쥐어 터지고 있으니 이거 패할 게 뻔하니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든 봉합을 해.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에 들어갑니다. 당시 인도는 소련하고 무척 친했습니다. 친소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소련에게 SOS를 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소련이 이 전쟁에 직접 병력을 투입하려니까 너무 먼 거야. 육로로 들어와야 됩니다. 인도까지. 왜냐하면 소련은 해로로 들어오기에는 가까운 뱃길이 없어요. 아까 우리 어제 거에도 방송했지만 알래스카 저쪽으로 해서 배 타고 인도양으로 대서양 지나서 들어오는 길도 알래스카를 내줬으니까 봉쇄가 돼서 못 들어오는 거고 부동항 없고 그다음에 태평양으로 나오려면 어쨌든 그러니까 태평양을 거쳐서 인도양으로 들어오던 대서양을 거쳐서 인도양으로 들어오던 러시아로서는 상당히 원거리 러시아가 도로 올 때는 이미 게임 셋 야 이거 큰일 났네 라고 고민을 하다가 인도는 당시에 별로 친하지도 않던 미국에게 구조 요청을 합니다.
구원 요청을 하죠. 중국이 깜짝 놀랍니다. 웃기네. 제 소련 동생이었는데 왜 느닷없이 상관도 없는 미국을 끌어들여? 이거 환장하겠네. 이제 중국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미국이 당시에 태평양에 있던 제7함대 항공모함을 인도양으로 발진시킵니다. 중국이 놀라죠. 이거 잘못하다가는 미국하고까지 확전이 되겠는데? 이건 안 돼. 이건 막아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겁나 피곤해. 항일전 했지. 국공내전 치렀지. 한국전쟁 했지. 인도하고도 지금 싸우고 있어. 피곤해. 우리가 아직 틀이 다 잡히지 않았는데 이 전력 갖고 미국하고는 못 싸워. 안 돼. 게임 끝내자. 라는 결론을 중국의 주은래 당시 수상이 주석인가? 주은래가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종전을 하는데 이 종전이 되게 웃겨요. 되게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이 끝날 때쯤 되면 당사자들끼리 만나서 조건을 주고받으면서 그 출구 전략을 통해서 휴전을 한다든지 종전을 한다든지 하는데 당시 중국은 당사자인 인도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철수를 해버립니다. 인도 본토까지 거의 막 들어오다가 미국이 와? 안 돼. 피곤해. 철수를 일방적으로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이 종결이 됩니다. 철수를 하면서 어쨌든 중국은 미국과 싸우는 게 부담스러웠던 거죠. 그러나 까불던 인도의 귓방망이를 날렸다라는 소기의 목적은 이룬 거고 티벳을 인도에 내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은 최소한의 목적은 달성했다라고 자평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물러납니다. 이 세계 전쟁사에서 이렇게 또 일방적으로 이기던 나라가 갈게 존나 때려놓고 갈게 이러고 또 간 그 예도 그리 흔치 않습니다. 이 전쟁 1962년에 일어났던 이 중국과 인도의 전쟁은 그 이후에 많은 결과와 영향을 낳습니다. 우선 이 전쟁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단순한 국경 분쟁이 아닙니다. 거의 전면전 수준에 가까웠던 그런 전쟁이다. 인도와 중국은 전쟁을 했다. 국경에서 단순히 다툰 게 아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 중국 인도 전쟁을 통해서 중국이 많은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인접국가의 파워 체크에 있어서 우위를 점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다른 여러 나라들과의 국경 분쟁에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전면적으로 대응을 합니다. 심지어는 먼저 나서기도 합니다. 이러한 중국의 국경 분쟁이 오늘날 인도하고도 당연히 상존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베트남하고도 있고, 그 다음에 바다를 놓고 필리핀하고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일본과 센카쿠 열도 여기를 놓고 지금도 분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 모든 분쟁에 임하는 중국의 자신감은 바로 1962년 인도와의 전쟁에서의 승리가 그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후에 중국은 지속적으로 인도를 견제하기 위해서 인도로부터 독립을 한, 종교가 다른 이유로 독립을 한 파키스탄을 전폭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EEJ를 하죠. 중국 입장에선 EEJ를 위해서 파키스탄과 엄청 친하게 지내고, 지금도 중국과 파키스탄은 아주 친한 사이입니다. 무지무지하게 친합니다. 그 TV에 나오는 비정상회담에 양국 출연자들이 나와서 우리 겁나 친해요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스카이피플이 제공하는 역사와 지식 터는 방송 알고나 삽시다. 10월 20일차. 오늘은 우리의 뇌리에 그리 많이 각인되어 있지 않은, 기억되지 않은 1962년 중공과 인도의 전쟁을 여러분과 함께 털어봤습니다. 10월 21일 방송까지 확 이어집니다. 역사 스토리텔러 문영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